거기에 각각의 역마다 사람들이 몰리니 뭐가 생깁니까? 바가 생기고, 그렇죠. 술집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시장이 커져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옥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기자 이기자가 함께하는 명옥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몰랐는데 원래 미국의 국민술은 럼주였다가 영국이 싫어서 위스키로 바꿨고 그리고 노예 무역을 할 때 럼주를 화폐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노예 무역 자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치, 세금. 예, 수입한 원료로 만든 증류주에는 세금을 많이 붙이고 그래서 미국의 럼주가 국민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무슨 대륙 횡단 열차가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야? 그러니까 위스키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 맨날 서부 영화 보면은 모닥불 펴놓고 뭐 이렇게 한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춥기도 하고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일이 힘들기도 하니까 술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각각의 역마다 사람들이 몰리니 뭐가 생깁니까? 바가 생기고, 그렇죠. 술집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시장이 커져요. 수요가 좀 많아지는 거네. 네, 그래서 당시에 기록을 보면 전보로 배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스키 배달해달라고? 네, 전보로. 네. 신기하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전보망이 쫙 깔려요, 미국에. 오. 네, 그러니까 전보 띠띠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걸 받는 거예요, 이제. 오,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커졌던 것.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륙 횡단 열차가 위스키 시장에 굉장히 큰 도약을 이끌어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점점 위스키는 그냥 성장만 쭉 하나요? 부가가치는 오르고 생산이 낮아진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뭐래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에요. 네. 전쟁 때는 무조건 술이 필요로 하다고 보잖아요. 뭐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그쵸. 하고, 뭐 또 마취제 같은 것도 하고, 또 소독제 같은 용으로.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술들은 뭐 급할 때는 응급용으로는 소독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아요. 급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졌는데 또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스키가 나올 곳들은 별로 없는데 위스키를 또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단지 마시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사용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전쟁 당시에 위스키가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 켄터키주가 에서 그 위스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바로 밑에 있는 테네시주는 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잭 다니엘 같은 데가 나오는 데거든요. 여기는 또 남군에 속해 있었고 켄터키는 북군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애 서로? 그러니까 자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많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위스키에 대한 가치가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올라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위스키 역사 중 하나죠. 그러면 이게 보통은 마시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활용도로 사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의 금주협회가 생기는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1826년도에 생겨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술에 폐가 있다는 거거든요. 술 먹지 많은 협회? 네네. 금주협회. 금주협회예요. 근데 주로 주부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겠지. 왜냐면 남편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다 부셔고 다 불 붙여 보이면서 이런 화제가 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보이고 하다가 이쪽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요거 플러스 그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맥주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독일인들이 미워진 거예요. 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싸웠으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맞물려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링크 제가 올려드릴게요. 하면서 금주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의 아작이 나죠. 위스키 시장이. 하긴 못 먹게 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위스키 시장이 아작이 나면서 주변 나라들의 증류 시장이 커져요. 그게 캐나다. 그리고 뭐 밑에 멕시코? 뭐 쿠바. 쿠바. 멕시코도 그렇고. 그러면서 미국의 위스키 시장이 굉장히 거의 정말 사장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약용 위스키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약용 위스키. 그래서 그거는 약국에 납품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데들은 일부 좀 살아났죠. 거의 근데 뭐 굉장히 양이 적었죠. 그러면 거의 망할 뻔하다가 다시 조금 살아난 거겠죠? 그렇죠. 1933년도 이후로 이게 풀려서 그때부터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부활의 조짐을 보인 거는 언제냐면은 1964년도예요. 64년도? 미국 정부에서 정합니다. 뭐라고? 우리의 전통주는 버번 위스키야. 법원. 네, 버번 위스키야. 이런 식으로 버번 위스키에 정의를 딱 내려버려요. 네, 정의를. 그래서 이 버번 위스키가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가 되면서 뭐 미국에서 제작돼야 되고 뭐 51%의 옥수수를 써야 되고 뭐 불에 태운 새 옥탱에 써야 되고 뭐 증류시 알코올 도수가 80도를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조미료 색소 등은 넣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말하는 뭐 테네시랑 뭐 켄터키? 네네네. 그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네, 실은요 테네시 위스키라고 정의가 내려진 건 2013년도예요. 그 전에 다 버번이었어요. 그냥 법원. 지금도 수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관세청이라든지 국세청에서 잡을 때는 보통 그냥 법원으로 다 잡습니다. 법원으로? 테네시도. 네네네. 그러니까 테네시도 법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풍나무로 여과를 시켰다고 해요. 좀 다르구나. 네, 여과를 시켰는데 잭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실은 법원 중에서도 그런 뭐 차콜 멜로 이런 게 하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테네시는 원래 남부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고 그렇죠. 켄터키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로 인해서 함께하기 싫다. 그래서 테네시 위스키를 새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약간 특별성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한 거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테네시 위스키는 넓은 의미로는 법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의 위스키라고 하면 그냥 법원 위스키 가 가장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거고. 대표적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법원 위스키겠네요? 법원입니다. 에반 윌리엄스. 그 이게 테네시예요, 아니면 켄터키예요? 켄터키입니다. 켄터키. 테네시에서 나오면 테네시 위스키라고 불러야겠죠. 따로 그렇게 나왔지? 주 이름이 다르니까. 그럼 이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위스키인지. 여기 딱 써 있습니다. 뭐라 써있냐면은 켄터키스 홀스터 디스틸러. 퍼스트 디스틸러. 홀스터 디스틸러. 우리 영어. 그러니까 켄터키의 첫 번째 증류. 한 양조장. 그러니까 최초의 상업 양조장. 이 제일 오래된 거네, 그러면? 네. 제일 오래된 곳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위스키를 계속 만들고 했었지만 실제로 팔기 위한 위스키는 이 에반 윌리엄스가 최초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1783년도. 1783년이면 몇 년이야? 20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엄청 오래됐구나. 그래서 이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기본적으로는 뭐 최초의 뭐 버번 위스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당시에 뭐 옥수수로 만들었다는 이런 기록까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우선은 이 브랜드로 한 건 최초. 네, 에반 윌리엄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만들었다 정도 보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법원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면서 이것이 이제 최초의 법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미국 위스키 얘기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국 위스키겠네요? 네, 켄터키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위스키로 알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난 왜 그러지? 진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뭐 특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에반 윌리엄스라는 것은 이제 상업용 위스키를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증류소를 설립해서 이걸 팔기 위한 위스키를 최초로 만든 인물이 에반 윌리엄스라는 인물이고요. 인물. 그 이름의 인물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그러면은 그 양조장에서 만든 거예요? 네. 아니요, 그 양조장 아니고 역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냐면 여기 써 있는 게 보면은 켄터키스 퍼스트 디스틸러. 이 사람이 이 디스틸러잖아요. 그러네. 네. 디스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최초로 켄터키에서 증류를 한 사람. 법원. 그럼 이거 옥수수 51%. 근데 숙성은 한 보통 4, 5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맛이 어떨지 한번 좀 보시면 가성비 제품이고요. 뭐 보통 마트에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괜찮은디? 처음 봤어요. 이게 미국에서 그럼 엄청 유명한 거네요. 미국 내에서는. 그렇죠.
이런 제품이죠. 저는 우리나라에는 진빈밖에 아는 게 없어서. 짠. 원래 실은 네. 아우 소리 좋네요. 한번 더? 아, 카라멜 향? 얘가 지금 알코올 도수는 43도. 보통 40도 아니에요, 위스키가? 40도가 제일 많죠. 조금 더 높네. 40도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알코올 향이 저 알코올이 굉장히 좀 강렬하게 찌르고 올라와요 지금. 그리고 박하향 같은 화한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어우, 야, 진짜, 어우, 쎄. 야, 얘 쎄다. 와. 아니 생나무가 나무 향이 확 올라오네요. 예. 되게 진해요. 다 진해, 저한테. 그리고 이 묵직한 느낌부터 이 나무 특유의 이런 그 거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의 건 아니고, 그리고 확실히 알코올 도수가 다소 좀 높은 느낌은 확실히 좀 묵직함이 있네요. 이게 쇠 오크통을 써서 좀 이렇게 강한 향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새우깡 썼으면 맛과 향이 좀 강하긴 하죠, 전체적으로. 예. 아, 근데 저 이건 이대로 못 먹겠는데? 온도락을 해야 이 되겠는데? 향을 맡았을 때 일단 알코올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약간 젖은 수건에서 올라온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 초콜릿도 그냥 일반 초콜릿은 아닌 좀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단맛 적은 다크 초콜릿 나 같은. 진해! 이런 느낌? 비 오는 날 약간 그 숲에서 느껴지는 그 축축한 땅의 향. 예, 그러니까 흙맛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교수님 전문가 같다. 그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주 전문가 아니세요? 그냥 주류 전문가인가? 아 몰라. 아, 근데 이게 빨리 그 드셔보세요. 뭐 마셔봤어요. 예. 아 온도락으로요? 응, 온도락도 하니까 또 다르네. 이게 낫다. 이게 나아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바닐라 향이 강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다른 스모키하거나 뭐 이런 것보단 조금 낫네요. 그래도 세다. 아, 얘는 되게 세다. 조금 좀 찌를 맛은 좀 순화된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흙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절렀네. 흙 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약간 그 나름대로의 흙 맛을 생각하면은 매력이 있어요. 이게 미네랄리티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 술 좋아할 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콜라 좀 넣어볼까요? 이게 꽤 유명하다면서요. 콜라랑 먹는 게. 아니, 뭐 기본적으로 미국 위스키들은 콜라랑 제콕이지 그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강하니까 그래서 콜라의 단맛 이 특유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양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 근데 단맛이 더 살아. 그렇지. 아, 근데 전 좋아요. 이 딱 자본주의의 맛. 아니 근데 저는 단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저는 얘 그냥 콜라보다는 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온도락. 콜라는 온다락이 나왔다. 온도락까지가 좋고 왜냐면 그냥 먹으니까 저한테 좀 세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니까. 뭐 이렇게 취향이 다양하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의 맛.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미국 위스키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스키의 가치가 높아진 거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이 됐을 때 정말 많은 위스키 향전들이 죽을 뻔했다. 그렇지. 1964년도 이후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정의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미국의 전통주로 국가가 인식을 하고 체계가 잡혔다. 2013년도에 버번 위스키 중에 하나라고 보였던 테네시 위스키라는 새로운 그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달리 이름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
잭 다니엘이다. 그치. 예, 그리고 에반 윌리엄스라는 것은 이 에반 윌리엄스가 만든 증류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 최초의 그 미국의 상업용 양조장을 만든 에반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품이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미국의 전통주는 뭐다? 버번 위스키다. 버번 위스키다. 오케이. 근데 어원은 프랑스 부르봉이다. 그렇지. 네. 네. 자,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